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20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오늘 다 하진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은 한 10문제까지만 풀이할 거고, 다음 그 동영 모의고사 때 또 10문제 풀이 마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나머지 10개는 천천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 1회 들어갈게요. 자,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이런 문제는 좀 자주 나오고 당연히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솔직히 자신 없는 건 보건복지부령이에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바른 것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옆에 했더니 15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이거 틀렸죠? 상급종합병원은 20개의 필수 진료 과목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된다. 일단 15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사내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료조사내업, 요게 의료기관. 2번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그 전문성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해야 된다. 3년마다 평가하는 거 맞죠?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전문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요, 그거는 상급종합병원이죠.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 전문병원은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역시 틀렸고, 4번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치과병원이죠. 치과병원은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정신병원이요. 자, 정신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야? 예, 정신병원은 의료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5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원은, 그러니까 정신과 의원은 49개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49개 이하. 정신병원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의료법은 아닙니다. 하여튼 답은 2번이고, 자, 2번. 자, 의료기관의 장은 우리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인만은 아닐 거예요. 대상은 의료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의료기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네 사람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어디냐 이거냐. 결국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자, 1번 응급의료 상황수술실내는 굳이 명찰 안 달아도 됩니다. 자, 2번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역시 안 달아도 됩니다.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안 달아도 되죠? 또 하나 있었는데 중환자실도 안 달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왕진, 방문진료 때는 당연히 달아야 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진단서 얘기예요.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자,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단서 내줄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진단서 발급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어. 벌금이 나오네. 500만 원이에요, 벌금. 잘 이건 모르겠는데 벌금 얘기는 잘 못 외워서 일단 올바르지 못한 것만 찾으면 되니까 답은 3번 볼게요. 3번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줄 때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요거 자격정지 중에 있었습니다. 자격정지 중에 우리 진단서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맞거든요. 그리고 1년 범위 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게 66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 4번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포함이랍니다.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우리 진단서 교부하는 거 맞나요? 직계 존속, 비속,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 맞아? 비속의 배우자 맞아요? 진단서 내주는 거? 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실래나요? 진단서 내주는 겁니다. 진단서 내주는 건데, 그러니까 진단서를 대신 띄워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야. 그러면 일단 본인, 환자에게 진단서 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내줄 수 있어요.
자, 직계 존속 내줄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에게도 진단서 내줄 수 있어요. 물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거나 이랬을 때, 또는 물론 내가 이 아이의 애비요 이러면서 하면 아니고 그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하고 환자의 동의서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가로 안에 보시면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건 뭐냐면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비속의 배우자 안 되는 건 아시지? 그치?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환자 차트 볼 수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환자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 환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직계 비속도 볼 수 있지만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내 자식, 그러니까 이혼하면 그만이다라고 표현했었잖아.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도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없어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가로 안에 배우자 포함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옳지 못한 거니까 답은 4번을 하시는 게 좋고, 결국 2번은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빨리 외우셔야 되겠다. 자, 진단서 발급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도 얼른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유의물 잠깐만 보시면, 유의물에 보시면 그 90조 벌칙에 보시면 17조의 사망이 있을 거예요. 17조 사망이 그 진단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해. 이게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7조의 사망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 보긴 그렇고 그냥 이렇게 벌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보기에 특특 나오면 그때마다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3번의 답은 변함없이 4번인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